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히가신노 게이고. 구리하라 별장에서 사쿠라기 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래 도로를 따라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도로 끝에 서서 내려다보면 나무 틈으로 사쿠라기 별장의 개성적인 지붕이 의외로 가까이 보였다. 제대로 난 길은 없었지만 경사도 그리 심하지 않았다. 굳이 등산화를 신고 걷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로 조금 굽이 있는 신발을 신은 하루나도 별탈 없이 내려올 수 있었다. 발 밑에 신경을 써야 해서 경치를 즐길 여유는 없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바로 밑으로 도로가 보였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다. 먼저 도착한 가가가 사쿠라기 별장 앞에 서 있었다. 8분입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구리하라 씨 별장에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죠. 서두르면 더 단축할 수도 있을 겁니다. 히카와 다이씨가 이 도로를 가로지른 게 오후 11시 50분입니다. 방범 카메라에 찍혔죠. 이 별장 앞에는 제복 경찰이 서 있었다. 이미 사정을 들었는지 말없이 옆으로 비껴섰다. 그 사건 이후로 처음 오네요. 사쿠라기 지즈루가 대문을 지났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하루나는 이 별장도 처음이었다. 널찍한 정원과 맞닿은 테라스가 눈에 들어왔다. 이곳이 현장입니까? 가가가 물었다. 네, 그날은 테이블과 의자가 나와 있었죠. 그대로 두면 비에 젖으니까 경찰에서 실내로 들여놓은 모양이에요. 그걸 당시와 똑같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관없는데. 사쿠라기 지즈루는 사카키 쪽을 보았다. 괜찮습니다. 딱히 문제는 없을 겁니다. 사카키가 대답했다. 사쿠라기 지즈루는 현관문을 열었다. 일행 중 남자들이 실내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가져다 테라스에 놓았다. 그때처럼 앉아보시겠습니까? 가가의 말에 리에와 마토바가 나란히 앉았다. 사카키 형사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쿠라기 요이치 씨 대역을 하라는 거지. 그 정도야. 사카키는 리에와 마토바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 상황에서 리에 씨가 처음에 자리를 뜬 거군요. 가가가 리에에게 물었다. 네, 샤워를 하려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마토바 씨가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원장님이 커피를 달라고 하셔서요. 사모님께 전달하려고 안으로 들어갔고 간 김에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결과 사쿠라기 요이치 씨는 홀로 남았고요. 그때 히카와가 뒤에서 몰래 다가와 칼로 등을 찔렀죠. 가가는 사카키의 등 뒤에 서서 그를 찌르는 신용을 한 뒤 돌아봤다. 히카와가 정원 밖에서 안을 살피고 있었다 해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20m쯤 되겠군요. 그런데 왜 요이치 씨는 발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그 역시 우연이겠지. 사카키가 대꾸했다. 만일 소리를 듣고 뒤돌아봤다면 앞에서 찔렸겠지. 그뿐이라고. 가가는 말없이 끄덕이더니 리에를 보았다. 샤워를 마친 뒤 정원으로 나왔을 때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버님은 쓰러져 계셨죠? 맞아요. 저 부근에 엎드려 쓰러져 계셨어요. 리에는 사카키의 발밑을 가리켰다. 엎드려 있어야 하나? 사카키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옷이 더러워지니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쓰러진 아버님을 보고 리에 씨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그 전에 비명을 질렀을 텐데요. 아, 맞아요.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지즈루 씨가 안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태를 목격하고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다시 실내로 들어가셨죠. 그때 마토바 씨가 밖으로 나오셨고요. 가가는 마토바 쪽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범인이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상황을 살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덕분에 찔렸지만요. 구리아라 씨 별장 근처에서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아까 내려온 비탈을 마토바시는 올라가신 거군요. 왜 도로 쪽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신 겁니까? 이유를 물으셔도 딱히 대답할 말이 없군요. 어쩐지 그러고 싶었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강도라면 평범한 길이 아니라 뒷길로 도망쳤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범인이 어딘가에서 이 집을 감시하다가 마토바시 뒤를 쫓아온 거였죠.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야 참. 그럼 다시 저 비탈을 올라야 하는 건가? 다카스카가 진저리를 내며 말했다. 현장 검증이라는 게 골프만큼 지치는 일이구먼. 아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사쿠라기 지주루가 말했다. 구리아라 씨 별장 주변은 아까 둘러봤잖아요. 가가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범인이 마사야 선생을 뒤쫓아 습격했던 경로를 굳이 되짚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말투였다. 돌아가기 귀찮다는 이유 말고 다른 의도가 담긴 말인지 하루나는 가늠할 수 없었다. 가가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죠. 야마노우치 씨 댁에 돌아가면 꼴인입니다. 사쿠라기 별장에서 도로를 따라 다 같이 걸어갔다. 길은 완만한 커브를 그리고 있었다. 이내 왼쪽으로 야마노우치 시즈에의 집이 보였다. 집에 도착해 뒤뜰로 갔다. 바비큐 파티를 했던 그날 밤이 눈앞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선명하게 기억에 각인된 일이 있었다. 하루나는 그곳, 에이스케가 쓰러져 있던 곳으로 일행을 안내했다. 바로 옆에 출입문이 있었다. 도로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구조다. 사카키 형사과장님, 범행 현장은 밝혀졌습니까? 가가가 물었다.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일 거야. 피해자는 두 곳을 찔렸고 칼이 꽂혀있지 않은 상처 부위는 상당히 출혈이 심했는데도 부근에서 혈흔은 발견하지 못했어. 찔리고 나서 바로 정원으로 도망쳐 들어와 숨이 끊어진 것으로 추정되네. 설명 감사합니다. 가가는 인사를 하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럼 이것으로 범행 현장을 모두 돌아본 셈입니다. 구리아라 씨 부부의 비밀 금고 등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을 바탕으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가가 씨, CGA가 끼어들었다. 많이 걸어서 다들 지치셨을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하면 어떨까요? 바비큐 파티에 있었던 의자와 테이블이 저기 창고에 있어요. 의자라도 꺼내오면 안 될까요? 가가는 방해받았다는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와 대답했다. 그게 좋겠군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좀 도와주실래요? 모두 함께 창고에서 의자를 꺼내 각자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날 밤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기분은 전혀 다르지만. 사쿠라기 지즈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럼 논의를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혼자 서 있던 가가가 물었다. 그러자 다카스카가 손을 들었다. 발언해도 됩니까? 네, 하십시오. 만일 이 중에 히카와의 공범이 있다면 그 자는 당연히 피해자가 이만큼이나 나올 걸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목적은 알 수 없지만 자기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루려 하지는 않았겠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가족을 잃은 사람은 공범 용의선상에서 제외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요. 다카스카의 말에 하루나는 가슴이 술렁거리는 걸 느꼈다. 결코 황당한 의견은 아니었다. 오히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리라. 그저 입 밖으로 낼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많은 이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하루나 역시 그러했다. 하지만 응시하지는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살며시 상황을 살폈다. 시선을 한 몸에 받은 가장은 즉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뭡니까? 고사카는 눈을 부릅뜨며 벌떡 일어났다. 우리 식구가 공범이라는 겁니까?
잠깐만요.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왜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하지 않았나?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며 배우자를 잃었어. 상식적으로 소중한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살인 계획에 가담하겠나? 아니 그래도 고사카의 뺨이 파르르 떨렸다. 저희가 왜 히카와를 돕나요? 동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줄곧 입을 다물고 있던 고사카 나나미가 강한 어조로 남편 옆에서 항의했다. 과연 그럴까? 자네들만큼 뚜렷한 동기를 가진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집사람을 죽일 동기 말이야. 게이코는 계속 자네 식구들을 시험하고 있었으니까 사람을 들들 볶으며 못살게 군다고 생각했겠지. 제 취직을 위해 참고는 있지만 게이코의 심기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간의 고생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우려도 있지. 차라리 죽기를 바랐어도 이상할 게 없지 않나. 당치도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은 정말 해본 적도 없습니다. 몸바쳐 헌신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열심히 해명하는 나나미를 보고 하루나는 어젯밤 그녀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나나미는 다카스카 게이코의 부당한 처사를 받아들이고 새 출발을 위해 견뎌야 한다고 결심한 눈치였다. 하지만 그것이 연기가 아니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신들을 믿게 하기 위한 복선이었을 수도 있다. 가가씨의 말에 의하면 게이코를 죽인 건 히카와가 아니라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크다지 않나. 다카스카가 싸늘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자네들이라면 게이코도 방심했겠지. 회장님, 잊으셨습니까? 그날 밤 저는 계속 회장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단 말입니까? 자네는 못했겠지. 하지만 우리가 바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계속 혼자 있었던 사람이 있어. 나나미 씨, 자네 말이네.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우리를 가게에 내려준 뒤에 별장으로 돌아가 게이코를 죽이고 다시 가게 근처로 돌아온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고사카 나나미는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날 밤에 정말 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맞아요.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계속 거기에 있었던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범행을 저지를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되니까. 아닙니다. 왜 믿어주지 않으시는 거죠? 나나미의 눈에 점점 핏발이 서더니 눈물이 흘러넘쳤다. 미안하지만 여자 눈물에 마음이 흔들릴 나이는 아니라 말일세. 다카스카는 냉랭하게 말하더니 가가를 올려다보았다. 내 추리는 어떻습니까? 큰 모순은 없군요. 앞뒤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사카가 잔뜩 인상을 썼다. 하지만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방범 카메라입니다. 사쿠라기시 별장과 야마노우치시 댁, 그리고 그린 게이블스의 카메라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고사카 나나미 씨가 차로 왕복했다면 그 카메라 중 하나에는 찍혀 있어야 합니다. 별장지에 들어서기 직전에 차에서 내린 거 아닌가? 걸어서 이동했다면 카메라를 피해 다니는 건 어렵지 않으니. 하지만 고사카 씨 일가는 이 별장지에 처음 왔다고 하셨습니다. 지리도 잘 모르는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전날부터 와 있었으니 사전 조사를 했으면 불가능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희생당하지 않은 건 이자들밖에 없습니다. 외람됩니다만 회장님, 가족이라 해도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고사카 나나미가 울먹이며 말했다. 형식적으로는 친척이라도 가깝지 않은 사이라면 설령 죽어도 슬픔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지? 다카스카가 물었지만 나나미는 고개를 숙일 뿐 대답하지 않았다.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 다카스카가 언성을 높였다. 대답해! 흥분 가라앉히시죠. 가가는 노인을 진정시킨 뒤 나나미를 보았다. 그런 식으로 변죽만 울리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군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나나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대답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혹시 제 얘긴가요? CGA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이번 사건 피해자 중에 제 가족은 와시오 에이스케시죠. 관계는 조카 사위고요. 그리 가깝지 않은 사이라고 하시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루나는 흠칫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가가는 나나미에게 그런 거냐고 물었다.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나미는 시선을 떨군 채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CG에는 두 손으로 입을 막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러고는 기도하듯 두 손을 맞잡았다. 대체 제가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저지른다는 말이죠? 살인 공범이란요. 게다가 조카 사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제야 나나미가 고개를 들었다. 와시오 에이스케 씨를 해치는 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겠죠. 원래는 범행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상황을 살피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우연히 히카와 마주쳤고 피습을 당했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말에 하루나는 놀랐다. 나름대로 앞뒤가 맞았다. 그럼 동기가 뭐죠? 제가 히카와 다이씨를 도울 이유 말입니다. CG에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요동치는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건 누구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고 하니 나나미는 말을 흐렸다. 그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똑바로 하라고 아까 가가씨가 말하지 않았나? 다카스카가 노성을 질렀다. 이 판국에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털어놓으라고. 앞으로 다시 볼 일 없을지도 모르니까. 숨을 가다듬듯 나나미는 심호흡을 한 뒤에 각오를 다진 듯 앞을 보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모님, 게이코 부인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별장지에 불려우가 있다고. 남자를 홀려서 제 집으로 데려가 혼을 쏙 빼놓고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 한다고. 그게 바로 야마노우치 CG에 씨라고. CG에는 눈을 부릅떴다.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사모님께서 몇 번이나 목격하셨다고 했어요. 당신이 그 빈 별장, 그린 게이블스에서 남자와 미래를 즐기는 모습을. 그 별장은 당신이 남자와 미래하기 위한 사랑의 은신처라고 하시더군요. 오페라 글라스로 보면 부인의 방에서 별장 뒷문이 훤히 다 보인다고요. 영문을 모르겠네요. 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누구하고 몰래 만났다는 건가요? 여기서 말해도 되겠습니까? 꼭 듣고 싶네요. 그건... 나나미는 도모카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을 이었다. 구리하라 마사노리 씨예요. 도모카의 가녀린 어깨가 움찔거리는 걸 하루나는 보았다. 소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한 곳을 응시하는 시선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그분하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뭘 잘못하신 것 같네요. CG의 목소리도 점점 날카로워졌다. 저는 사모님께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날 8월 8일에도 당신이 구리하라 씨를 그린 게이블즈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봤다고 하셨어요. 그날 전 파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사모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무근입니다. 이봐 고사카, 자네 부인이 하는 말이 사실인가? 다카스카가 물었다. 정말 게이코가 그런 소리를 했어? 아내 말로는 그렇답니다. 게이코한테 남의 집이나 훔쳐보는 취미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이에요. 하고 나나미가 호소했다. 오페라 글라스도 보여주셨어요. 그래. 설령 그렇다고 해도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지? 그저 개인의 비밀을 폭로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회장님. 그건 아닙니다. 나나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야마노우치 씨가 구리하라 마사노리 씨와 깊은 관계였다면 그 비밀금고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벌 열쇠를 어디 두는지도요. 그렇다면
그 금고의 존재를 달리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구리하라 부부가 세상을 떠난다면 야마노우치 씨에게는 무척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요? 다카스카의 표정에 수긍하는 기색이 떠오르는 걸 하루나는 보았다. 분명 나나미가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었다. CG에는 넋이 나간 듯 잠잠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잠깐만요. 하루나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혹시 금고에 있는 재산을 노리고 고모가 히카와에게 협조했다는 말씀인가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이가 없네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저희 가족을 의심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죠. 지금까지 계속 저자세였던 고사카 나나미의 서술에 사람들은 주눅이 든 것 같았다. 이것이 이 사람의 본성이었나? 하루나는 뼈저리게 실감했다. 하루나는 CGA를 보았다. 반박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짝짝짝 손뼉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쿠라기 지주루였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죠. 이런 얘기를 계속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 인간 불신에 빠져버리겠네요. 더 이성적인 모양새로 답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럼 제가 끝내는 수밖에 없겠어요. 끝낸다고? 다카스카가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말 그대로예요.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사쿠라기 지주루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을 보았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으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숨겼던 건 남편의 시신에 관한 일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뒤에 담당 형사님이 도쿄로 찾아와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남편이 평소에 수면제를 복용했느냐는 것이었죠.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습관은 없었거든요. 그때는 왜 이런 걸 묻는지 의아했을 뿐이지만 형사님이 돌아가고 나서 알아챘어요. 아마 부검 결과 남편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겠죠. 그 순간 커다란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왜 남편은 수면제를 먹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게 된 점도 있었습니다. 아까 가가씨가 지적하신 남편은 왜 뒤에서 다가오는 범인의 기척을 알아채지 못했는가? 그 의문의 답은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겠죠. 가가가 매서운 표정으로 사카키를 보았다. 부검 결과 수면제가 검출되었다는 얘기는? 사카키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네. 그에 관한 경찰의 견해는 뭡니까? 딱히 없네. 수면제를 복용하는 건 개인의 자유니까 가족에게 비밀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사쿠라기 씨는 가가는 사쿠라기 지지루를 보며 말했다. 남편분이 자신의 의사로 복용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몰래 먹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짐작 가는 사람이 있고요. 네, 하지만 여기까지 말했으니 이미 불을 보듯 뻔하지 않나요? 사쿠라기 지지루는 한 인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마사야 선생,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게 너지? 마토바는 옆에 있는 리에의 굳어버린 얼굴을 힐끗 살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쿠라기 지지루를 보았다. 그 표정에서는 여유가 느껴졌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냐고? 그걸 내 입으로 설명해야 하나? 지금까지 입 아프게 말했잖아. 그리고 답은 거의 나왔고. 히카와에게는 공범이 있었어. 그자는 히카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범행을 도왔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도 그 일환이었고. 잠든 남편을 홀로 테라스에 둬서 히카와가
범행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어. 아니야.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자는 얘기를 꺼내신 건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히카와를 별장으로 끌어들였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범행을 용이하게 했고, 마토바는 고개를 저으며 리에를 내려다보았다. 아무래도 당신 어머니 정신이 이상해지신 것 같군. 그러고는 다시 사쿠라기 지즈루를 보며 말했다. 그럼 저는 왜 찔린 겁니까? 그야 간단하지. 위장 아니겠어? 의심을 사는 걸 방지하려고 제 손으로 찔렀겠지. 제가요? 어처구니가 없군요. 그 전에 엄청난 짓을 저질렀을지도 모르지. 별장 뒤 비탈을 뛰어 올라가서 곧장 다카스카시 별장으로 갔겠지. 이유를 둘러대 실내로 들어간 뒤 사모님을 해치고 구리아라씨 별장 근처까지 돌아와 범인에게 피습당한 신용을 한 거야. 제가 사모님을요? 용케도 그런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시는군요. 마토바는 두 손을 펼쳤다. 가가씨, 이런 조잡한 추리를 설마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건 아니겠죠? 그러자 가가는 마토바를 빤히 바라보았다.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흉기에 찔린 요이치 씨를 발견한 뒤 당신은 범인이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가셨다고 했죠. 그런데요,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한눈에도 요이치 씨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까? 마토바의 표정이 굳어졌다. 보통은 어떻게든 조치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소용없다 한들 지혈을 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실제로 와시오 하루나 씨는 남편분을 발견했을 때 그런 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시오 씨는 간호사지만 당신은 의사입니다. 위급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할 거란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 사쿠라기 지즈루가 말했다. 나하고 리에가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넌 아무것도 안 했어. 의사인데 상식적으로는 누구보다 남편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왜 그랬지? 제대로 설명해. 가가의 말을 듣고 하루나는 아침에 그가 했던 질문을 떠올렸다. 듣고 보니 분명히 그랬다. 흉기에 찔린 사람을 방치하고 범인을 뒤쫓는 의사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마토바는 과연 어떻게 답할 작정일까? 하루나는 조심스레 그를 보았다. 거의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마토바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 얼굴은 어떻게든 이 궁지에서 빠져나가고자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옆에 있던 리에는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를 보지 않는 이는 그녀뿐이었다. 이내 마토바의 어깨에서 힘이 풀렸다. 사쿠라기 지주르 씨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제가 원장님의 죽음을 바랐다면 짐작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이지. 사쿠라기 지주르는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가족의 복수를 하려는 거잖나. 마토바의 얇은 입술 사이로 냉소가 새어나왔다. 역시 알고 계셨군요. 언제부터입니까? 사쿠라기 지즈루는 고개를 기울였다. 올해 7월 말이던가? 그 바비큐 파티 조금 전이었을 거야. 남편이 흥신소에 의뢰해 너를 철저하게 조사했지. 외동딸의 대릴 사위일 뿐 아니라 언젠가 병원을 물려줄 사람이니 당연한 일이지. 일개 내과 의사를 고용하는 게 아니니까. 놀랐어. 설마 그 사람 아들이었을 줄이야. 왜 바로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조금 지켜보자 하더라고. 네가 무슨 목적으로 우리 병원에 취직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어. 그 사건을 알고 있다면 절대 우리 병원에 올 리 없으니까. 너 역시 모를 리 없었어. 네,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요. 마토바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입원했고 수술을 받은 뒤 목숨을 잃은 병원입니다. 이름을 잊어버릴 리가 없죠. 이봐, 다카스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우리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게. 너부터 말해. 사쿠라기 지즈루가 마토바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그게 빠를 테니. 그게 아니라 본인 입으로 말하기 힘든 거겠죠. 사쿠라기 병원의 흑역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 세상에서 너밖에 없어. 과연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상을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제시한 증거품 중에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 후에 판사가 내린 판결은 어땠더라? 죄송합니다만 가가가 끼어들었다.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마토바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아과 의사였던 아버지가 어느 시기부터 시력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안과에서 검사했더니 뇌종양을 의심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는 대학 시절 선배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결과는 역시 뇌종양이었습니다. 주치의는 개두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다고 했지만 이내 아버지는 뇌경색을 일으켰고 재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 달 뒤에 숨을 거뒀죠. 그로부터 1년 뒤에 어머니는 아버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수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건 선배이자 원장인 사쿠라기 요이치 씨의 입장을 생각해서였습니다. 실제로는 주치의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증상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개두술이라는 치료 방침을 세운 것이었죠. 아버지는 의식이 뚜렷했고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상태였으니 수술 위험성이나 대체 치료법을 설명했더라면 개두술은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병원 측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소송이 길어진 원인은 병원 측이 주요 증거를 제출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료 소송에서는 원고 측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수술 비디오나 진료 기록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면 어쩔 도리가 없죠. 간신히 제출한 진료 기록부도 조작된 것이었죠. 그래서 판결은 사쿠라기 지즈루가 짜증스레 말했다. 다들 지루해하고 계시지 않니? 마토바는 그녀를 노려본 뒤 한숨을 내쉬었다. 패소했습니다. 오진도 수술 실수도 인정받지 못했고 주치의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도 진료 기록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조작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게 결과야.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지. 진실이라고? 마토바는 미간을 찌푸리며 질씹듯이 말했다. 거짓으로 점철된 허구 그 자체겠지. 이제 재판에서 승소하는 건 포기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른 형태로라도 복수를 완성하겠다고. 그래서 의사를 목표로 삼았죠. 아버지의 뒤를 이으려던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병원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으니까요. 제가 손에 넣으려 했던 건 사쿠라기 병원.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안에 들어가 빼앗아 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의사가 된 뒤로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이내 사쿠라기 병원에서 내과 의사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했습니다. 그때 알아챘더라면 남편은 널 고용하지 않았을 텐데 설마 그때 그 환자 아들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지 뭐야. 성도 달랐고. 어머니에게 결혼 전 성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모가 의료소송을 제기한 과거가 밝혀지면 어느 병원에서도 고용하지 않을 거라고 설득했죠. 하지만 새로 일하게 된 곳이 사쿠라기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무척 놀란 눈치였습니다.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요.
저를 믿어준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노리는 게 원장의 외동딸인 줄은 몰랐겠지. 저도 병원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리에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원내 미팅이라는 시시한 술자리에 참석할 때까지는요. 달깍 소리를 내며 리에가 벌떡 일어났다. 획 몸을 돌리더니 뒤뜰 출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거기 서십시오. 가가가 그렇게 말하며 빠른 걸음으로 뒤를 쫓았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리에는 걸음을 멈췄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잠자코 앉아서 들으라고요? 괴로운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자리를 뜨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 오지 말라고. 사쿠라기 지즈루가 언성을 높였다. 엄마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잖니. 리에가 매서운 시선으로 어머니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가가는 리에를 두고 아까까지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와 의자를 들고 다시 리에 쪽으로 다가갔다. 의자 방향을 돌려놓고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자, 앉으십시오. 리에는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앉았다. 그 뒷모습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가가가 돌아왔다. 사쿠라기 씨, 마토바 씨, 계속하시죠. 사쿠라기 지즈루가 팔짱을 끼고 마토바를 보았다. 우리 애하고 사귀게 된 게 우연이라고 말할 셈이야? 당연하죠. 점찍은 여자를 자유자재로 넘어오게 하는 재능 같은 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죠. 잘만 하면 사쿠라기 병원뿐 아니라 사쿠라기 집안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리에가 아이를 낳으면 사쿠라기 집안의 핏줄에 과거 당신들이 목숨을 앗아간 남자의 피가 섞이는 겁니다. 이토록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리에가 임신한 건 아니겠지? 유감스럽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하지만 남편을 잃는 최악의 사태를 피해가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더 빨리 널 추궁했어야 하는데 우리 리에의 마음이 다칠까 신경 쓰느라 남편이 판단을 늦춘 게 실수였어. 하지만 설마 살해당할 줄은 몰랐을 테니 그 사람 잘못도 아니지. 마토바는 익사를 떠는 양 몸을 흔들었다. 진심으로 제가 원장님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죽인 건 히카와겠지만 그렇게 사주한 건 너잖아.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에게 수면제를 먹인 건 제가 맞습니다. 기회를 틈타 위스키에 몰래 넣었죠. 하지만 히카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노린 건 거실에 있던 노트북이니까요. 그날 점심 원장님은 그걸 보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흘렸습니다. 사람을 쓸 때 가장 필요한 건 신상조사라고. 제 얘기인 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뭘 보고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바로 침실로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뻔뻔스레도 그런 거짓말을 짓거리는구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까 내 입으로 말했잖아. 원장님의 죽음을 바랐다고. 잊었니? 안 잊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분명히 전 원장님이 죽기를 바랐습니다. 죽어주면 손쉽게 소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흉기에 찔린 걸 보고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죠. 순간적으로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서 범인을 쫓는다는 구실을 대고 밖으로 나간 겁니다. 마토바는 가가를 보며 말했다. 이게 진상입니다. 구리하라 씨 별장을 향해 비탈에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가가가 물었다. 아까는 강도라면 뒷길로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죠. 그 반대입니다. 어디 있을지 모르는 범인과 마주치는 걸 피하고 싶었습니다. 비탈을 올라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설마 하니. 마코바는 어깨를 으쓱했다. 범인이 뒤를 밟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쿠라기 지지루가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마토바를 쏘아보았다.
잘도 둘러대는군. 믿을지 말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래, 안 믿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비탈을 우리가 올라갈 필요는 없다고 한 거야. 네가 한 짓은 다 알고 있으니까. 사카키 형사과장님, 가가가 말을 꺼냈다. 마토바 씨가 피습당한 장소 주변에서도 흉기를 수색하셨죠. 물론 수색했네. 그 비탈도 샅샅이 뒤졌어. 하지만 찾지 못했지.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쿠라기 지즈루를 보았다. 만일 사쿠라기 씨 말대로 마토바 씨가 자해를 한 거라면 흉기인 나이프는 어떻게 처분한 걸까요?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멀리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옆에 구리아라 씨 별장이 있으니 그 별장지 안으로 던져버린 게 아닐까요? 거기도 조사했습니다. 사카키가 말했다. 못 찾았습니다. 덜 찾아본 거 아닌가요? 사쿠라기 지즈루의 인매가 일그러졌다. 사카키는 반박하지 않았다. 마음대로 말하라는 양 고개를 돌렸다. 숨막히는 공기가 흘렀다. 정신없이 펼쳐지는 전개를 하루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 시즈에가 구리아라 마사노리와 불륜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조차 그 진위 여부와 사정은 아무래도 상관없게 되었다. 그저 숨을 죽이고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이거 참 놀랐습니다. 다카스카가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열었다. 어느 사람 어느 가정이든 밖에서는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건 진작부터 알았지만 이 나이에 새삼 실감하게 될 줄이야.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가가 쪽을 보았다. 이제 어쩔 작정이십니까? 모두의 시선이 가가에게 쏠렸다. 누구나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건 명백했으며 이 난국을 타개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었다. 여러분의 고백은 귀중한 정보입니다. 가가는 신중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실례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사카 나나미 씨, 야마노우치 시지에 씨, 그리고 마토바 마사야 씨가 혐의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동기가 있고 다카스카 게이코 씨를 살해할 기회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범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테면 고사카 나나미 씨가 차량으로 이동했을 경우 이 별장지 앞에서 내린다 해도 그때까지 어딘가의 방범 카메라에 찍힐 우려가 있죠. 그 위험성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야마노우치 시지에 씨가 게이코 부인을 살해했다고 하면 와시오 에이스케 씨를 찾으러 나갔을 때밖에 기회가 없었을 텐데 와시오 씨가 밖으로 나간 일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었죠. 만일 와시오 씨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어쩔 작정이었을까? 그리고 마토바 씨는 본인을 찌른 나이프를 어떻게 처분했는가?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더욱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게이코 부인의 행동이죠. 다카스카 씨 말에 따르면 그날 밤 단골 바에 갈 때 평소라면 부인도 동행하셨다고 했죠. 만일 그날도 그랬다면 여러분 중 범행이 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다카스카 씨가 바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다카스카 씨 별장에는 다카스카 부부와 고사카 가족이 있었을 테고 그 상황에서 부인만 노리는 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논리 정연한 내용을 듣고 하루나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듣고 보니 그랬다. 게이코가 범행 대상이 된 건 우연히 혼자 남았고 범인들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다카스카가 물었다. 그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범인은 저 사람밖에 없어요. 마토바가 고사카 나나미를 가리켰다. 아니라니까요. 고사카 나나미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저나 시즈에 씨는 다카스카 씨가 외출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죠. 어디서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진정들 하십시오. 가가는 팔을 벌리며 두 사람을 달랬다. 잊으셨습니까? 다카스카 별장의 방범 카메라는 일찌감치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범인들은 게이코 부인을 노리고 있었다고 생각해야겠죠. 우연에 모든 걸 걸었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카스카가 물었다. 범인들은 게이코 부인이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 다카스카가 중얼거렸다. 예지 능력이라도 있다는 겁니까? 그런 게 없어도 부인을 혼자 있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만날 약속을 한 거죠. 만날 약속. 별장 밖에서 만날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바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다카스카 씨가 바에 가지 않으면 부인은 몰래 별장을 빠져나와 그 사람과 만날 생각이었죠. 누구하고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요? 그걸 알아내면 사건은 해결됩니다. 가가는 일행을 둘러보았다. 반론하실 분 계십니까? 사카키가 손을 들었다. 그럼 하나만 묻지. 말씀하시죠. 나는 아직 히카와에게 공범이 존재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죽일 상대를 찾고 있던 히카와가 다카스카 별장에 들어와 우연히 혼자 있던 게이코 부인을 살해했다고 생각하네. 방범 카메라를 고장낸 건 계획적으로 벌인 일은 아니었다고 보고. 그럼 나이프는 어디 있습니까? 게이코 부인을 살해한 나이프, 그리고 마토바 씨를 찌른 나이프는요? 사카키는 말문이 막힌 듯 했다. 모두 입을 꼭 다문 가운데 어느샌가 자리에 앉은 사쿠라기 지즈루가 손을 들었다. 가가 씨는 사모님이 만나기로 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거죠? 나름대로 추론해 보긴 했습니다. 가가는 진중하게 대답했다. 그럼 그 답을 좀 알려주셔요. 다들 기진맥진한 것 같으니까요. 사쿠라기 지주르의 말에 하루나도 완전히 동의했다. 기진맥진하다는 표현은 지금 상황을 적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어떤 답이든 좋으니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가가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답을 말하기 전에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가가는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고사가 가이토의 옆이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날 밤 너는 범인으로 보이는 인물을 봤다고 했지. 그 인물은 다카스카 씨 별장 동쪽으로 사라졌다고 했고 그 증언은 변함없는 거니? 가가의 질문에 하루나는 당혹감을 느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확인하는 걸까?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가이토는 대답하지 않았다. 바닥을 내려다본 채 잠자코 있었다. 이야기를 들었으면 알 테지만 너희 어머니 고사카 나나미 씨도 혐의를 받고 있단다. 가가는 한 자씩 또박또박 정중하게 말을 이었다. 만일 나나미 씨가 게이코 부인을 살해했다면 그 뒤에 세워둔 차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네 말대로 별장 동쪽으로 갔을 테지. 그 사실을 유념하고 대답해 주길 바란다. 네 증언을 바꿀 생각은 없니? 잠깐, 가가씨,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카스카가 불퉁하게 말했다. 그런 식으로 말해서 그 애가 바꾼다고 하면 그걸 믿으라는 말입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가가는 손을 내밀어 다카스카를 제지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소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떠니? 이번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거다. 말을 바꿀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가이토의 여인 몸이 움찔했다. 소년은 시선을 들어 가가를 힐끗 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이고 뭐라고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작아서 하루나가 있는 곳까지는 들리지 않았다. 응? 안 들리는데요? 마토바가 항의했다. 가가는 가이토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니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군요. 자기가 본 사람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사라졌다고요. 가이토군, 고맙다. 용케 결심했구나. 가가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카스카가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예상대로 제 어머니를 감싸는 방향으로 증언을 바꿨잖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미간에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다. 하루나의 눈에는 어떠한 고뇌에 찬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 이내 그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금 사람들을 돌아봤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건에는 히카와에게 공범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그 인물은 히카와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 말고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다카스카 게이코 부인과 별장 밖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둘째, 게이코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셋째, 마토바 씨를 찔렀습니다. 넷째, 흉기를 처분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실행할 수 있었던 인물이야말로 공범이라 할 것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다카스카 회장님, 고사카 히토시 씨, 사쿠라기 지즈루 씨, 리에 씨, 와시오 하루나 씨에게는 알리바이가 있고 게이코 부인을 해칠 기회는 없었습니다.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마토바 씨가 스스로 찔렀다는 설도 제외해도 될 겁니다. 고사카 나나미 씨는 어떻습니까? 게이코 부인을 살해할 동기도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우연히 얻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나미 씨가 게이코 부인을 별장 밖으로 불러낼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의 권력 관계로 보아 그것은 불가능했다고 단언해도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가가는 다시 걸음을 옮기더니 CG의 앞에서 멈춰섰다. 야마노우치 CG의 씨라면 게이코 부인과 별장 밖에서 만날 약속을 잡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은 부인의 생일이었다니까요. 선물을 주겠다는 핑계는 어떻습니까? 와시오 에이스케 씨를 찾으러 나갔다는 건 때마침 적절한 구실이 생긴 것에 불과했고 실은 외출할 다른 이유를 미리 준비해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CGA 씨한테는 부인을 살해할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린 게이블스를 이용해 구리하라 마사노리 씨와 미뢰하는 장면을 들켰으니까요. 사건이 종결된 뒤에 구리하라 부부의 비자금을 가로채기 위해서는 부인의 존재가 거치적거렸죠. 부인을 살해한 뒤에는 위장하기 위해 구리하라 씨 별장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예상 밖의 사태가 벌어졌죠. 갑자기 비탈 아래에서 마토바 씨가 나타난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를 찌른 뒤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흉기를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남편을 잃은 하루나 씨를 도왔습니다. 가가의 이야기를 듣고 하루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이었다. 그 외의 답은 없을 것 같았다. 진심으로 CGA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가가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다. 허황된 가설일 뿐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죠. CGA 씨가 집을 나섰을 때 이미 근처에 경찰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디에 경찰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별장 밖에서 만나기로 한 상대를 찔러 죽이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남은 용의자는 2명뿐입니다. 가가는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걸어갔다. 소년과 소녀입니다. 하지만 소년은 게이코 부인과 같은 건물에 머물고 있으니 일부러 불러내는 건 부자연스럽죠. 그 이전에 다양한 실행수단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요. 스마트폰도 그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그는 걸음을 멈췄다. 동기도 경위도 모두 알 수 없지만 너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가가 앞에 앉아있는 건 구리하라 도모카였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배낭을 껴안고 있었다. 하루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누군가는 헉 소리를 내뱉었다. 그럴 리가! 새된 목소리로 외친 건 다카스카였다. 가가씨, 아무리 그래도 그건... 그래, 그건 아니지. 사카키가 일어났다. 가가경부, 자네의 통찰력은 인정하네만 너무 끼워 맞추기야. 지금 근거로 든 건 모두 정황 증거가 아닌가. 몇 번이나 말하지만 애당초 공범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어. 맞습니다. 그러니 가가는 고개를 돌려 다시 도모카를 보았다. 넌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구나. 히카와가 입을 다물고 있는 한 네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오산이 하나 있어. 가이토 군의 증언이지.
고사가 가이토를 가리키며 말했다. 가이토 군은 거짓말을 했어. 수상한 사람은 동쪽으로 사라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쪽이었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뿐이지. 사람의 형체를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 게다가 도망친 방향도 반대로 말했지. 순간적으로 그 인물을 감싸려 한 거야.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파티에서 친절하게 대해줬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어찌되었든 네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이토 군에게 물어야 해. 그날 밤 도망치던 사람이 누구였냐고. 가가의 중후한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하루나는 오장육부가 요동을 치는 것 같았다. 마른 침을 삼키지도 못한 채 가이토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구리하라 도모카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쩌면 정말 그런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를 즈음 핑크색 입술이 움직였다. 14살. 소녀는 그렇게 말했다. 뭐라고? 가가의 물음에 소녀는 그를 올려다봤다. 14살 미만이었죠. 사람을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 게. 가가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아깝다. 도모카는 그렇게 말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사형을 당하려나? 14살부터 19살까지는 소년법이 적용된다. 가가는 말을 이었다. 살인죄를 묻는다 해도 18살 미만이면 최고가 무기징역이고 사형은 청구할 수 없지. 도모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사형당해도 되는데.